개념, 사인,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사인 법칙부터 한번 볼게요. 네,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먼저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다 치시면 보통 각을 표기하신 다음에 맞은편 변 길이는 스몰로 이렇게 표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인 각분의 맞은편 변 길이는 2R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사인 법칙이라 하는데요. 각각의 역할이 있겠죠. 요 A는 변 길이죠. 맞은편 변이 돼야 돼요. 얘는 각이고요. 2R 같은 경우는 외접원의 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고요. 저희가 사인 법칙을 간단하게 증명을 좀 해볼게요. 사인 법칙을 증명할 때는 먼저 원이 하나 등장을 하고 이렇게 네, 그 다음에는 어떤 삼각형을 아무렇게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아마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이런 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여기가 이제 각도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원주각 성질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각도가 똑같은 값들을 저희가 무수히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아주 특수하게 이 BC를 기준으로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직각이요. 그러면 여기 빗변의 중심을 우리가 외심이라 합니다. 아무튼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됐는데,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따로 빼보면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이런 구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 상태에서 이 지름 길이를 2R이라 하죠. 어차피 A3'C는 지름이기 때문에 2R이 되고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공식에 의하면 이렇게 돌리니까 사인 A는 2R분 A라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푸실 때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인 각분의 변은 2R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굳이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이 언제 사용이 되는지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각도랑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맞은편 변이 하나 나오면 돼요. 이럴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요 길이 알고 요 각도 알고 요 각도 알면 저희는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주보는 애들끼리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각도가 한 개 나왔을 때요. 각도가 한 개 나왔을 때 변이 두 개 나온다. 근데 요거는 끼임각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왜 끼임각이 아니어야 되냐? 똑같이 삼각형이 있다 치시면 이렇게요. 요 각을 A라고 하시면 맞은편 변 길이를 안다 하고 나머지 요 변 길이를 안다 해보시면 여기 있는 각을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똑같이 사인 법칙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만약에 끼인 각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뒤쪽에 배우는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사인 법칙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A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변 길이랑 이변 길이를 줬다 쳐도 사인 법칙을 쓸 만한 대상들이 없어요. 따지고 보시면 없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시고. 그러니까 이 발견이 된 쌍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거는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세 번째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을 때요. 보통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을 때는 사인 법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코사인 법칙으로 가볼게요.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마찬가지로 A, B, C 맞은편 변 길이들 다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주목할 만한 어떤 각 하나를 세팅합니다.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 A라 써주시면 2 곱하기 BC거든요. BC.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 빼기 A제곱인데, 빼기 A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요걸 어떻게 외우냐면, 이 BC라는 거를 지금 각 A에 대해서 옆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웃이라 할게요. 이웃.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C제곱도 이웃이죠. 이웃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맞은편에 있죠. 뭐 원수, 그 다음 적.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A를 외울 때 2 곱하기 이웃 분의 이웃제곱 빼기 맞은편 원수 제곱 이렇게 외워두시면 좀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A제곱은 그러니까 이식이죠. 이식을 이제 A제곱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넘겨주시면 되는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두 가지 공식이 있고요. 코사인 법칙은 또 언제 사용하시냐? 이제 첫 번째, 세 변의 길이 비율을 줬을 때. 그러니까 비율이란 거는 뭐 3대 4대 5, 뭐 3대 5대 7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제시했을 때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두 변과 끼인각이 나왔을 때, 아까 같은 경우는 사인 법칙은 끼인각이 나왔을 때 문제를 못 풀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체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두 변과 끼인각이 나왔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뭔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최근 수능 트렌드 같은 경우 또는 모의고사 트렌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하도록 이제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하나당 코사인 법칙만 쓰는 게 아니고 문제 하나에 사인 법칙이 뭐 2번 들어갈 수도 있고 코사인 법칙이 1번 또는 2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접원 반지름 길이를 줬다고 해서 또 무작정 사인 법칙이 또 아닌 게, 외접원 반지름을 이용해서 사인을 또 구한 다음에 사인 값을 구해서 다시 그 다음 코사인 값을 뭔가 표현을 해주면 그 다음 과정으로 또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외접원 반지름이 나왔을 때는 코사인 법칙도 이용될 수도 있다 정도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